네,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피셜 시간인데요. 자,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시장이 뜨겁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또 눈앞에 시장만 바라보고 따라가기보다 조금 더 긴 안목으로 투자할 수 있는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섹터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을 좀 살펴보겠는데 뭐 역시 대세는 이제 친환경입니다. 2021년을 시작 필두로 해서 친환경과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쪽이기 때문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오늘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할 텐데 자, 먼저 김민수 대표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과 최근에 뭐 그린주, 뭐 우리 시장,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정책이 맞닿아 있고 이제 미국에서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친환경 정책이 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자, 이걸 어느 쪽을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지 언제 담아야 될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네, 친환경 중요하죠. 그리고 상당히 앞으로 떠오르는 사업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벌써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이 많이 오른 주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 차원이다 보니까 일단 싸게 사려면은 조정을 기다려야 되겠는데 네. 또 조정도 잘 안 오죠. 안 옵니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일단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인데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앞으로의 성장성도 반영하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하시면서 네. 오히려 어떤 실적 수준이 그 정도까지 당장에 못 나온다 그러면 또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조정 시의 관점을 보시는 게 맞겠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또 하나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에 따른 여파가 좀 덜 갔던 종목들 대표적으로 뭐 저희가 얘기하는 친환경하게 되면은 수소부터 뭐 전기차 그리고 또 뭐 태양광 그리고 또 풍력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쪽에서 상대적으로 다 자회사들을 갖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이제 지주회사는 좀 더 상승폭이 좀 덜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하나 포인트로 삼으면서 대응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떤 종목들을 보고 계세요? 그게 궁금한데요. 네, 종목 바로 얘기할까요? 네. 좀 뜸들이려고 그랬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주사 쪽에서 SK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많이 올라가네요. 네, 오늘도 올라가는데 아쉽습니다. 아침에 네. 살 걸 하는 생각도 그러니까요. 드는데요. 일단 SK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이제 이번에 미국의 수소 관련된 쪽에 투자를 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이제 수소 쪽도 들어가는구나 그런 관점 쪽에서 그 전에 움직였던 분위기는 아무래도 어떤 바이오 관련된 CMO 쪽에 대한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나오는 기대감들이었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가 또 잘하는 즉 과거에 SK그룹이 성장했던 가장 큰 배경이 M&A입니다. 그래서 M&A를 통해서 뭔가 또 똘똘한 자회사들, 성장 산업들을 잘 인수해서 꾸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류에 맞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또 이제 자회사들을 또 상장시키고 하는 역할이 나온다 부분은 SK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LS란 종목인데 LS 일렉트릭을 비롯해서 자회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새롭게 떠오르는 에너지를 또 끌어올리면은 케이블, 즉 전선이 필요하죠. 이쪽에 대한 강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다 아우르는 LS 그룹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또 전기차를 저희가 탄다고 하더라도 충전소가 많이 늘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 그 충전소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확충시킨다. 대표적인 급속 충전 관련된 쪽은 포스코 ICT가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이런 종목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수소 충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SK 그리고 LS 그리고 포스코 ICT 쪽을 좀 잘 살펴보자라고 김민수 대표께서 말씀해 주셨고 자, 그런데 사실 뭐 친환경이 뭐 이런 수소나 친환경 풍력 뭐 태양광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이제 올해 들어서 시장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게 사실 이제는 자동차 회사도 뭐 현대차나 기아차도 뭐 모터스를 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빌리티 그룹으로 거듭나겠다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오늘 뉴스 하나 또 보니까 현대차가 이제 디젤 엔진 생산을 중단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디젤 엔진을 중단한다는 것은 나머지는 뭐 수소나 전기로 다 충당을 할 것이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자동차 쪽도 저희가 친환경으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또 애플카 전기차 자율주행차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애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024년부터 신규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를 출시할 예정인데요.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이런 변혁기 속에서 자신이 막차를 타겠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친환경과 관련된 자동차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는 그 1000만 대 정도 전기 자동차가 생산되지만 앞으로 10년 뒤에는 2억 4천만 대까지 늘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3년 뒤에 출시되는 자동차서부터도 통실 모듈이 탑재되고요. 외부 클라우드와 연결되어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현재 레벨 3죠. 특정 조건 하에서 시스템이 운전하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레벨 4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는데요. 레벨 4라는 것은 특정 조건 하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접속,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공유, 전기 자동차의 기능을 갖춘 그 자동차만이 이제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시장에 누가 먼저 선점을 하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레벨 4 정도가 된다면은 앞으로 전기와 관련된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인프라 시설이 더 확충되어야 될 수밖에 없고요. 이뿐만 아니라 배송 업무라든지 운전하지 않는 동안에는 아무래도 관광과 같은 서비스 쪽으로 공유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단순히 애플이라든지 현대자동차가 전기차와 관련된 판매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이거와 관련된 후속 인프라 사업뿐만 아니라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 시장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시각을 볼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고 전기 자동차나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투자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자 이런 것이 뭐 현대차와 미국의 애플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서도 지금 전기차나 이런 친환경차 개발에 박차를 엄청나게 가하고 있잖아요. 중국 쪽 상황은 어떤가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자율주행 자동차, 전기 자동차의 시험 시장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의 제재에 막혀서 5G 글로벌 표준 획득에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6G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6G 기술 같은 경우는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동할 수 있는 기본 그 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레벨 4의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념이 등장하면 자가용 개념의 자동차가 아니라 앞으로는 로봇 택시라든지 로봇 배달 차량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주변 도로의 인프라와 관련된 다양한 시설이 깔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공유 서비스에서 벗어나서 배송 업무, 또 운전을 하지 않는 동안에는 다양한 그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특히 휘발유 대신 이제 그 전기 자동차가 새로운 에너지원이 됐기 때문에 자동차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런 도구가 되면서 가전제품, 스마트폰에 전기를 공급하는 새로운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거와 관련된 새로운 상품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 쪽의 이야기도 체크를 해봤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에서 디젤 엔진을 연구 개발하는 것을 이제 중단하고 더 수소나 전기 쪽으로 이 디지털 모빌리티 쪽으로 더 집중을 하는 양상이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데, 자, 저는 김민수 대표님께 이렇게 자동차 업체들이 친환경 쪽으로 급격하게 쏠리고 있는 상황, 모빌리티 업체들로 거듭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좀 투자 포인트를 어디에 짚고 더 투자를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내연기관 버리자. 그리고 전기차 쪽으로 가자라는 분위기가 뚜렷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쪽에서 계속 부각받을 수 없는 것은 자율주행 관련된 쪽까지 이어가기 위해서는 부품주들도 이에 맞춰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현대 기아를 바라보면서 움직였던 많은 이제 부품주들이 이제 속속들이 다 바꾸기 시작하겠죠. 네네. 그런 어떤 변화가 나오면서 이에 동참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까지 연장해서 계속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는 제조업 강국이다 보니까 어떤 부품이나 자동차 쪽에 대해서 계속 라인업을 강화시키면서 나가는 쪽은 좋은데, 하나 계속 또 연구하고 계속 끌고 가야 될 쪽이 소프트웨어 쪽이죠. 그렇죠. 이쪽은 살짝 좀 약화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쪽을 육성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율주행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일 텐데,
거기까지는 일단 선진국 쪽에 대비해서는 많이 좀 뒤쳐져 있는 상황 쪽에서 이를 또 격차를 좁히기 위한 여러 가지 투자나 이에 따른 변화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 핵심은 자동차 관련된 쪽에 어떤 대기업 중심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또 현대 오토에버 같은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를 끌고 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좀 질문 드리면 이제 어쨌든 친환경 대세를 타고 자동차 산업에도 변혁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이제 앞으로 모든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는 레벨 4에 맞추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과 관련된 센서 시장이 급성장하게 됩니다. 가장 큰 시장은 카메라 시장이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차량이 표지판이라든지 보행자 장애물을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와 관련된 스테레오 카메라라든지 적외선 카메라 같은 경우가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악천후에서도 물체를 조사한다든지 감시하는 센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밀리미터 파라는 그 군사용 과 관련된 그 부분이 도입이 되는데요. 아파치 헬기의 그 초코파이 같이 롱볼 레이더가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능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한화라든지 LIG의 그 군용 무기 생산하는 기업들이 앞서갈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24GHz 대의 그 밀리미터 파와 관련된 단거리 이런 그 감지 센서들이 아무래도 대각선 후방 그 감시 체계에도 쓰실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주목하셔야 되고요. 또 초음파 센서라든지 앞으로 라이더와 같은 주위의 빛을 조사해가지고 대상 물체의 거리 관계를 3D로 프린트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갖는 기업들이 앞으로 뚜렷한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친환경으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자동차, 뭐 카메라 모듈, 자율주행 이런 쪽까지 이제 친환경으로 속하면서 쏠리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투자 포인트 뭐 예를 들어 드리는 섹터라든지 종목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